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4월 14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좀 피해자분들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가해자분들 거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2개 올라왔더라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떡이님, 비접촉 사고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비접촉 사고라고 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던 중 90% 정도 횡단하였을 때 비보호 우회전을 하던 택시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부딪힐 뻔했다는 거죠. 놀라서 뒤로 점프하면서 발목 염좌 및 허리 골반 부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놀라서 말싸움 과정 중 몸싸움이 오가서 경찰이 와서 저는 맞은 입장이지만 서로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도 보험 접수만 하고 가시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 끝까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군요. 그래서 경찰관 분께 비접촉 뺑소니 사고로 사건을 추가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4월 13일은 폭행 사건, 4월 14일은 뺑소니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다 써있네요. 폭행에 대해서, 뺑소니에 대해서 택시기사를 혼내줄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폭행 같은 경우에는 쌍방이기 때문에 지금 쌍방 폭행은 거의 합의로, 동시에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제 우리 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도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벌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쌍방 폭행은 그냥 합의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뺑소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지금 보험 접수만 하고 가시면 그냥 넘어가겠다. 끝까지 안 하고 갔다. 근데 지금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이 왔기 때문에 경찰이 다 인계를 받았는데 무슨 뺑소니냐.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를 다시 14일날 받는다는 걸 봐서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단 경찰이 왔는데 이걸 뺑소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치료를 종결을 시켜야 뺑소니가 빠지기 때문에 경찰이 왔다 해서 이제 그것만으로 종결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치료 구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경찰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택시기사가 주장을 할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뭔 뺑소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한다면 뺑소니가 애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굳이 뺑소니를 만들 거면 어떻게든 가해자를 혼내주고 싶다 그러면 구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뺑소니가 맞다 이걸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히어로님, 음주운전 인사사고 피해자. 자, 어젯밤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상황을 좀 보죠. 비 오는 날 밤이었고요. 4차선 직진도로였습니다. 신호등이 있었고, 근데 신호등이 이제 소등이 되어서 먹통이 됐다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자, 신호가 동작되지 않은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 위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와 차량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제가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이었고 직진도로였고 제가 당시 흰색 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흰색 옷입니다.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피해자도 과실이 나옵니다. 일단 흰색 옷이라고 하니까 조금 과실이 적을 수가 있겠고요. 보라색 우산, 이건 조금 짙은 색일 수도 있는데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보라색이 짙은 보라색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밝은 어떤 파스텔 톤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반사광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경찰에게 말했고 오늘 음주운전이라고 듣고 봤습니다. 제가 볼 때 과실 비율은요. 일단 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설령 밤이라고 해도 밤이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운전자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흰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방 주시를 잘 했다면은 발견했을 수가 있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뭐 설령 이제 밤에 비가 오는 관계에선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실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싸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민사는 따로 받으셔야 되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받으셔야 되는데 주당 보통 2주 정도라면 20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조금 더 많이 받는다면 한 2, 300 정도는 적당하다 봅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더 있다면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처벌에 대해서는 일단 사고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가해자는 면허 취소는 2년이 확정이고요. 두 번째 이상이라면 또 달라지겠죠. 거기에다가 벌금은 일단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합의를 가급적 보려고 할 거예요. 또 횡단보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니었다면은 일단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가해자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횡단보도 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 책임이 막중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은 거의 안 잡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밤이라는 부분하고 비가 왔다는 부분이 좀 변수긴 한데 그런 것들도 일단 인정이 된다면은 조금은 과실 잡힐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횡단보도가 아예 신호 위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실 잡히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상대방이 음주니까. 그래서 과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